그게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다 보니까 공인에 대한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이제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디테일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례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시장의 원칙이라든지 구조 파악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홍진경 씨, 박재범 씨, 허경환 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분들과는 조금은 차별점이 있었던 거네요. 차별점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전문가들보다도 더 전문가스럽게 잘 준비되어 있고 방향성이 명확하신 분들이죠. 연예인은 이미 대중들에게 높은 인지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출시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수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집행하지만 연예인이나 셀럽들은 그들의 사용 후기나 사용 영상을 보면서 대중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기능이나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얻고 구매에 대한 충동과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유통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지도만 보고 접근한다? 그거는 시장 구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유통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 있고 중간 유통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마트라고 예를 든다면 그 단계별 구조에 따라서 순환이 되게 흘러가야 되는데 가격 구조라든지 유통의 스텝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홍진경 씨의 더김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기억을 떠오르면 김치에 처음으로 디자인을 입히고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료를 대관령의 고랭지 채소를 이용하고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료에 대해서 디테일한 관리를 통해서 일반 김치와는 다르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접근을 했어요. 더불어서 관심을 안 갖는 홈쇼핑 방송을 광고 채널이다 생각을 하고 그쪽에 매진을 했는데 저가형 제품을 취급하던 홈쇼핑 제품 라인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접근한 모범 사례였어요.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감성과 더불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제품에 대한 소구점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어떤 셀링 포인트를 느껴서 구매했던 걸까요? 은박 포장을 처음으로 적용한다든지 외국으로 수출 내보낼 때도 코스트가 상승하더라도 물류 하나하나에도 비용을 더 투자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그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온 유통 경험상 맞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게 맞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선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다 하면 맛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 후속 모델이라든지 연관 카테고리 진입이 쉽기 때문에 규모의 확장성이 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순간의 이익을 보고 비즈니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홍진경의 더김치는 비즈니스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국가에서 창업지원자금센터라든지 여러 지원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전략산업이다 라고 하면 국가 정책 지원이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가진 핵심 기술이 있다면 대기업에 그걸 가지고 오퍼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쇼핑 시장이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접근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품에 대해서 차별점만 있다고 하시면 그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과 비전을 보고 접근하시는 건 적극 찬성입니다.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커머셜을 통해서 홍보할 수단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30분, 40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알리기에는 홈쇼핑만큼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광고 매체는 또 없습니다. 홈쇼핑은 정말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라이브 할 때까지 품질 퀄리티 체크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제품 팔기가 힘든 곳이 있나 할 정도로 프로세스를 검증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해서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빨리 이제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변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사보를 운영하면 중간 수수료를 아껴서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제품의 광고의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모를 많이 키우는 추세였죠. 저도 제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OEM 생산해서 할인마트도 입점하고 홈쇼핑 방송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위탁 판매라든지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다는 거는 확장성을 넓혀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만약에 계속 이어가신다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꼭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딩이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잠깐 말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박재범 씨의 원소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디자인이라든지 젊은 분들의 감성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소주에 적용을 하셨어요. 그거에 모두들 열광하게 만들었고, 처음에 주춤하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갔어요. 원소주는 브랜딩과 유통이 결합된 대표적인 소주입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병의 디자인뿐이 아니에요. 패키지의 디자인부터 디테일 요소를 하나하나 보세요. 감동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디자인의 역사,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비자들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원소주는 어려움이 있었죠. 어떻게 극복했냐면 해외 진출 더불어서 다음 시리즈물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한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지만 넓혀가는 유통 채널의 다변화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처음에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이 만약에 가능하고 차별점이 있으면 제품 특허 단계부터 글로벌 특허를 같이 걸어 놓으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글로벌로 나가셔도 상표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팬톤 컬러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컬러 책자 집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고 할 때 제조업체하고 공장하고 팬톤 컬러 넘버를 전달하고 색 넘버를 지정해서 거기에 색을 입혀 달라고 전달하는 컬러 넘버 번호입니다. 각국마다 좋아하는 색상이 다 다릅니다. 브랜드마다 상징하는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나? 회사의 로고 CI 숫자로 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팬톤 컬러 넘버입니다. 색을 통해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기업 이미지도 전달하는 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컬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D님께서는 닭가슴살 생각하면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너무 퍽퍽하고 맛없죠. 맞습니다. 핵심을 잘 파악했던 거예요. 허닭 같은 경우에는 허경환 씨가 그 퍽퍽함을 맛있는 닭가슴살로 승화를 시키고 카테고리를 가슴살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연관 상품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큐브 닭가슴살, 일반 닭가슴살, 오리지널 맛, 허브 맛 등등등 여러 카테고리로 계속 넓혀가면서 확장성이 굉장히 큰 브랜드화가 되었고 제품의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주변의 힘보다 저 자신을 믿고 제 자신이 많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사례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가족하고 시간 더 보내고 아이들과 시간 더 보내고 그리고 책을 본다든지 그게 제 건강에 더 좋더라고요.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회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경환 씨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극복하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은 고객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브랜드를 알아가지고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가지고 잊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AI를 활용해서 시장의 트렌드나 변화에 대해서 잘 읽고 그거에 대응을 해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확장성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시작했듯이 지금 시작하세요. SNS. 지금 여러분도 저를 보고 계시지만 SNS를 활용해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게 저 또한 느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2주 만에 5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여러분도 빨리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 경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환경 경영인데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경영을 통해서 제조 원가가 낮춰집니다. 패키지에서 코스트 다운이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잠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친환경 경영을 꼭 해야만 합니다. 유통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들 저한테 많이들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쇼핑할 때 무엇을 먼저 집는지 그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걸 지금 구매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제품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알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